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어떤 리포트가 정말 진짜 보석 리포트일지 감별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작전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현대차입니다. 신고가를 향한 비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동차 업체들이 이번 주 상반기에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도 좀 개선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현대차에 대한 자세한 리포트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자동차 업종을 살펴보고 있고요. 어제는 업종 리포트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첫 종목으로 현대자동차 종목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리포트하고 그리고 두 가지의 리포트를 더 준비를 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발발로 20년도 3월 20일이죠. 저점으로 따지면 65,000원 수준의 저점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지수 상승과 함께 가파른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고점 영역이 28만 9천 원까지 약 34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이러한 추세를 조금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요. 21만 5천 원 언저리에서는 재차 두 번의 바닥 시그널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 바닥 시그널 이후에 이제 다시 새로운 추세로 상승을 할지 전일 종가는 24만 1천 원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요. 앞서 자동차 업종 리포트를 말씀을 드릴 때에 전반적인 산업과 시장의 업황은 긍정적이다. 그런데 기저효과와 이연소비, 판매 증가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 속에서 반도체 쇼티지 극복을 했고 부품난도 일부 해소가 되어가고 있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미국, 인도 중심으로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긍정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이든표 친환경 공약에 따라서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수혜도 자동차 섹터에서는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매출액은 27조 3,90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6,500억 원, 당기순이익은 1조 5,200억 원, 조 단위 숫자들 27조 막 이렇게 되니까 많이 버는구나라고 지나갈 수는 있지만 전년 대비로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저효과, 이연수요, 판매 증가에 대한 효과가 1분기 실적부터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8%, 영업이익은 91%, 당기순이익은 175% 증가를 보였는데 결국엔 19년도와 비교를 해보아야 하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을 본다면 영업이익이 1조 8,700억 원으로 1분기 직전 분기 대비 13%대 성장이 보인다라는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수가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 변곡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엔 지수의 우상향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국내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 현대차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중간중간 변곡점이 21만 원, 21만 5천 원 언저리에서 조금 보이고 있고 새로운 추세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변곡이 있을 수는 있지만 판매 호조 그리고 매출 증가에 따라서 이 무상향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 포인트로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내수 시장의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고 제네시스 브랜드, 고급 브랜드의 판매가 여전히 좋다라는 모습이고요. 미국 안에서는 3개월 연속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자동차가 잘 팔리기 때문에 인센티브, 할인을 줄 수 있는데 그 인센티브 제공폭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수익성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오늘 뉴스가 출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중고 자동차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이유는 반도체 쇼티지 등 공급 부족의 이유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차를 웃돈을 주고 사는 현상까지도 조금 미국에서는 나오고 있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 주가와 매출액과 이익의 성장성은 아직까지 여전히 견조하고 2분기도 견조할 것으로 대다수가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이후 알라바마 공장에서 투싼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수익성은 추가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크다라는 모습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고차 가격 미국 내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업계 전반의 호조세는 여전히 좋다. 하반기로 가면 아이오닉5 전기차죠. 아이오닉5 출시가 본격화될 것이고 미국 내에서는 신차죠. GV80이나 산타크루즈 같은 신차 출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 시장에서의 조금 불안한 모습, 중국은 베이징 1공장을 매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그 부담감을 국내 내수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의 선방으로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전반적으로 주가 및 수익성, 탄력적으로 여전히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아야 될 텐데요. 유안타 증권에서 6월 3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5월 판매 동향을 살펴보면 결국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2만 3천여 대를 팔았는데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43% 증가한 부분이지만 5월 국내 판매를 보면 6만 2천여 대로 전년 대비 12% 국내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5월까지의 합산을 비교해보면 31만 8천여 대로 전년 대비 1월부터 5월까지의 합산은 6% 증가했고 결국엔 하반기로 갈수록 이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는가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추적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는 조금 상반되게 해외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26만 1천여 대를 5월 달에 판매를 했는데 전년 대비 68% 증가한 모습이고 미국과 인도에서 이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인기, 성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1월부터 5월까지의 합산을 보면 135만 대를 넘겨서 전년 대비 36%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부분에서의 판매 호조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친환경 자동차는 국내는 7,800여 대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지만 해외에서는 2만 3천 대를 넘기며 전년 대비 82%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점유율을 잡아먹는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하는데 이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시장 침투율이 굉장히 높고 강하다. 그리고 증가세는 더욱 가파라질 것이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부양책이 결국 의회를 통과했을 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예산안 안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해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유진투자증권에서 5월 31일 발간된 현대차 리포트입니다. 제네시스 EV에 대해서 제네시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리포트에서 조금 포인트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서 하반기 GV80이나 GV70 그리고 산타크루즈 등 미국 시장 내에서의 신차 출고가 조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GV80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전기차 모델 그리고 GV60, GV70 등에도 이 전기차 모델들이 하나하나 더 확대될 예정인데 제네시스가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이제 거기서 대형화 그리고 라인업을 좀 더 다양화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이제 전기차까지도 연이어서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고성장하고 있는 중대형 자동차 또는 SUV 시장에서 조금 더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는 포인트들 중에 하나다라고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값싼 자동차라기보다는 이제는 가성비가 좋은 자동차라고 조금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타이거 우즈가 GV80 운행 중에 사고가 났고 정의선 회장도 결국엔 우주를 방문하고 미국 방문차 서로 만났던 그런 모습들이 조금 이어지면서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이제는 저품질의 한국차라는 이미지에서 한국차 중에서 제네시스는 그래도 고급 브랜드로 입지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여기에 조금 더 기름을 붓고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 제네시스 전기차라는 부분으로 결국엔 이제 출시 이후 또는 출시 예정일 때의 계약 대수나 출고 대기 대수들이 발표가 된다면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결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한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차가 출고되었을 때는 아무리 수만 가지의 테스트를 하고 주행 시간과 주행 거리에 따른 그 사전 테스트를 한다라고 해도 알 수 없는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 차뿐만 아니라 해외 자동차, 완성차 업계에는 여전히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리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빅베스, 충당금 이슈들이 있었던 만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에 있어서 현재는 그만큼 많이 올랐고 쉬어가는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유자 영역에서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제네시스 국내에서도 여전히 가장 최고급 브랜드로 평가가 되고 있죠.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사업자의 수요층도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네시스 EV 출시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출시에 있어서도 현대자동차의 대전환의 기점이 되거나 기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만 5천 원 언저리에서 재차 바닥을 형성해 가고 있는 모습이고 현 구간은 24만 원대입니다. 결국 17만 5천 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터운 매물벽이 18만 원, 17만 5천 원 언저리에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재차 27만 5천 원, 28만 원까지는 일부 추세를 이어가면서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모습으로 조금 차트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추세 흐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세를 새로이 써본다면 이러한 추세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바닥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추세선과의 갭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따라가기 식의 매수를 했다면 조정이 일부 나왔을 때에 이 조정의 갭을 거의 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형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조정을 이용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조심성이 계좌를 조금 더 불릴 수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해도 가격적인 우위에 있어야 장기 투자할 때의 스트레스도 그만큼 적어진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께서는 여전히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수는 여전히 우상향입니다. 불쑥불쑥 변곡점이 나오고는 있지만 우상향의 추세는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보유자분들은 장기 투자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시고 신규 접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정 시의 추세선을 생각하면서 모아가는 전략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네시스 EV 출시와 관련된 소식들도 꼼꼼히 챙겨서
하반기 현대자동차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작전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핫클립 영상과 함께 살펴본 리포트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